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은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모임 자리에서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무시당하고 가볍게 취급받을 때 말이다. 속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잘못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단호하고 불편한 말이지만 곱씹어보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을 떠올려보자. 어떤 이는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가격을 말한다. 그 앞에서는 손님도 감히 함부로 흥정을 걸지 못한다. 반면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는 이는 만만하게 보인다. 결국 제값도 못 받고 물건을 내어주고 만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혹시 여러분도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어 넘긴 적 없는가?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겠구나. 정약용은 말한다. 무례함에는 웃음으로 대응하지 말라. 단호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불쾌함을 알릴 수 있다. 그 단호함이 바로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말의 무게 또한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말끝을 흐리면 그것은 곧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동창 모임에서조차 뭐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끝내면 아무도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소박한 말이라도 분명히 끝맺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중심이 있다고 여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무게다.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 내고 작은 일에 들떴다가 금세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쉽게 나를 얕본다. 깊은 물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이 깊은 사람만이 진짜 존중을 얻는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 당당한 태도, 무게 있는 행동, 단호한 말이 결국 존중을 불러온다. 그리고 정약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생각이 결국 인생 전체를 어디로 이끄는지 경고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 매일 반복하는 생각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말과 생각, 그것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아침마다 애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고 푸념하는 사람을 보라. 그의 하루는 그 말대로 흘러간다. 무기력하게 기대 없이 불평 속에서 끝나버린다. 반대로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지라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은 작게나마 무언가를 남긴다. 말이란 씨앗과 같아서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땅에 뿌려지고 언젠가 싹을 틔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가족 모임에서 늘 불평만 하는 친척과 대화하면 마음이 지쳐버린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다 망했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곁에선 희망이 자라지 않는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지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기운이 생긴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줄기다. 정약용은 가르쳤다. 쓸모없는 말은 삼키라. 100마디 불평보다 단 한마디의 희망이 인생을 바꾼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은 내 것이지만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오해로 남고 화가 나서 쏟아낸 말이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린 예가 얼마나 많은가. 시골에서 밭을 매던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해 주었다. 여보, 땅은 안 된다 하지 않아. 그저 묵묵히 심은 만큼 자라줄 뿐이야. 그날 이후 농부는 안 된다, 대신 해보자를 입에 담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밭에서 나는 작물은 점점 더 좋아졌다. 땅이 변한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과 태도가 변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은 결국 나를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끌어당긴다. 말을 맑게 하면 삶도 맑아진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인생의 방향도 바뀐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 생각과 말은 곧 운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교훈은 더 근본적인 문제다.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결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남들도 그대로 따라한다. 정약용은 경고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반드시 그를 가볍게 여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동네 모임에서 자신을 자꾸 낮추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말이 지나치게 겸손해 보여도 결국은 남들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 반대로 특별히 잘난 점이 없어도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존중을 받는다. 이 차이는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갈린다. 한 시골 마을에 늘 일을 성실히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런데 장터에 나가면 누구에게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이 잘 아는 것도 모릅니다 하고 뒤로 물러섰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니 남들도 나를 하찮게 대하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했고 자신이 아는 것은 똑바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먼저 허락해야 얻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당당함이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태도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귀하게 대한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존중받는 삶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것은 단순히 태도나 말투를 넘어서는 더 깊은 내면의 문제다. 감정의 기복과 흔들림, 바로 그것이 인생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만든다.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감정의 기복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이지만 의외로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인생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다. 밥 한 끼를 걸은 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본 적 있지 않은가? 반대로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들떠 본 적은 없는가? 이런 모습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감정의 작은 파도가 인생의 큰 배를 흔들어 버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일깨웠다. 깊은 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호수의 겉은 바람 따라 일렁여도 그 속은 고요하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이 요동쳐도 깊은 내면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이는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화를 사귀지 못하고 또 다른 이는 작은 칭찬 한마디에 자만하여 발을 헛딛는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을 곁에서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 후회한 적도 있을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깊어지고 표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단단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작은 일에 쉽게 요동친다면 아직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것이다. 한 노인이 손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도 젊을 때는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바위처럼 서 있으려 한다. 세월은 내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얻어야 할 지혜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이다. 작은 기쁨에 들뜨지 않고 작은 시련에 주저앉지 않는 태도. 그것이 삶을 지켜주는 네 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는 몸가짐까지 바로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가 곧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자세 하나가 그 모든 말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본 적 있는가? 그 순간 단전에서부터 기운이 밀려 올라오며 마음까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등을 구부정하게 말아 앉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마저 흐트러진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무겁게 짐을 들고 있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참 당당하다라고 속으로 감탄했다. 반대로 허리를 굽히고 어깨가 축 처진 이와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안쓰럽고 자신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몸가짐이 주는 힘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것이 곧 마음을 바르게 한다. 삶이 힘겨울 때일수록 몸을 먼저 다잡으라는 뜻이다.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함께 흐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니어의 삶도 마찬가지다. 허리가 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 앞에 기죽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허리를 세우면 비록 가진 것이 적고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당당한 기세가 남들에게 이 사람은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말 역시 몸가짐과 다르지 않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도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곧 어른의 무게이며 존중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몸가짐과 말가짐에서 판가름 난다. 바른 자세, 무게 있는 태도, 신중한 말. 이 세 가지를 잃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몸과 말을 단정히 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왜 나는 늘 만만하게 보일까라는 의문이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들은 교훈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은 무겁게 하고 감정은 바르게 다스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여러분을 지켜줄 삶의 무기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을 때 다시 보시면 분명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